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로보틱스 종목 코드 66,430에 대해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로봇주다, 감속기주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아이로보틱스는 현재 시장에서 로봇 감속기 신사업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유상증자 철회,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 경영권 분쟁, 신사업 실체 검증이라는 무거운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로보틱스는 원래 어떤 회사였는가? 둘째, 왜 갑자기 로봇 감속기 회사로 주목받게 되었는가? 셋째,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먼저 회사의 정체성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로보틱스의 전신은 YOM입니다. 원래 주력은 로봇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PE 필름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1999년 설립된 PE 필름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 사업은 고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마진이 크지 않은 소재 필름 쪽에 가까웠습니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은 약 364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거의 정체했고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이 아이로보틱스를 기존 PE 필름 회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 회사를 로봇 감속기 신사업 전환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는 사명을 YOM에서 아이로보틱스로 바꾸고 로봇 및 방산 산업을 겨냥한 고정밀 감속기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총에서는 상호 변경과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추가 안건이 통과됐고 회사는 차세대 고정밀 감속기 제품을 앞세워 로봇 방산 신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한 부분입니다. 로봇 산업에서 감속기는 핵심 부품입니다.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관절이 정밀하게 제어되고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고정밀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 같은 제품은 로봇 부품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이로보틱스는 김데이비드 영, 김영모 대표를 중심으로 로봇 감속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공대 기계공학 박사 출신이며 로봇 감속기 전문가로 소개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스토리는 좋습니다. 기존 저마진 PE 필름 회사가 로봇 감속기 회사로 체질 전환한다. 로봇, 방산, 휴머노이드, 자동화라는 큰 성장 산업에 올라탄다. 전문가 대표가 들어와 신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재료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로보틱스는 아직 실적이 검증된 로봇 감속기 기업이라기보다는 로봇 감속기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초기 단계 회사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종목은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감이 꺾이면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신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은 말만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설비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시제품이 필요하고 고객사 테스트가 필요하고 양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금 조달이 핵심입니다. 아이로보틱스는 2025년 8월 4일 약 1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로봇 감속기 신사업 추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5일 회사는 이 유상증자를 철회합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14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고 신주 발행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유상증자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신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철회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감속기 사업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인가? 공장과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체력이 있는가? 다시 유상증자를 할 것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인가? 전략적 투자자를 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이 종목은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철회는 단순 철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아이로보틱스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입니다.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026년 5월 21일까지로 알려졌고 벌점이 8점 이상이면 하루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최근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시 관련 보도에서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로봇 감속기 기대감만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불성실 공시 지정 여부가 남아있으면 수급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점 수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매매 정지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건 경영권 분쟁입니다. 아이로보틱스는 단순히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액주주연대와 현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이어져 온 회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갈등은 2023년 무렵부터 시작됐고 최대 주주와 이사회 구성이 엇갈리는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워커 보도에서는 소액주주연대가 약 10.8% 지분으로 1대 주주 자리에 있고 K휴머스 측이 2대 주주로 있으며 이사회는 K휴머스칸 STN 진영 인사 중심이라는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단기 재료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분 경쟁, 임시주총, 이사회 교체, 소송, 주주 제한 같은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커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장기 리스크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면 회사가 신사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도 꼬일 수 있고 의사결정도 늦어질 수 있고 투자자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신문 보도에서는 아이로보틱스가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하면서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회사와 주주가치 훼손이 유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국내외 로봇 감속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회사 측은 신사업은 계속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자금 조달이 막힌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이로보틱스의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약 364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억 1,9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2%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출 364억 원은 회사가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PE 필름 사업 기반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억 원 수준이라는 건 본업의 수익성이 매우 약하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고성장 로봇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주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 종목을 좋게 본다면 그 이유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감속기 신사업의 미래성입니다. 그런데 미래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감속기 제품의 실제 기술력. 둘째, 양상 가능성. 셋째, 고객사 확보. 넷째, 매출 발생 시점. 다섯째, 자금 조달 방식. 여섯째, 경영권 분쟁 해소 여부.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구체적인 공시나 숫자로 확인되면 주가는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기대감만 있고 실체 확인이 늦어지면 주가는 테마성 반등 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종목 정보 기준으로 2026년 4월 29일 아이로보틱스는 2,135원에 장을 마감했고 4월 30일 장중에는 2,350원 전일 대비 10.07% 상승으로 표시됐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890원, 52주 최저가는 1,002원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점 1,002원에서 고점 3,890원까지 움직였다는 건 시장에서 재료가 붙을 때 굉장히 세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을 차트적으로 보면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위로는 2,5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52주 고점 부근인 3,890원까지 매물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로는 2,000원 부근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1,800원대가 깨지면 다시 불성실 공시 리스크와 신사업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매매 판단은 실시간 차트와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원 위에서 거래량이 붙으며 버티면 로봇 감속기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 2,500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면 단기 수급이 다시 붙는 구간, 반대로 2,000원 아래로 밀리면 공시 리스크와 실체 검증 부담이 다시 부각되는 구간. 그럼 이 종목의 상승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불성실 공시 리스크가 생각보다 가볍게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지정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벌점이 낮거나 시장이 이미 악재를 반영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발표입니다. 철회된 유상증자를 대체할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신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주주가치 희석이 큰 방식인지 전략적 투자자 참여인지 실제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는 자금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감속기 사업의 실체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 시제품 공급, 고객사 테스트, 공동 개발, 납품 계약, 양산 일정, 매출 발생 같은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로봇 부품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로봇 섹터 전체 강세입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방산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일 때 아이로보틱스도 테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은 섹터 수급이 붙으면 단기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락 시나리오는 불성실 공시 지정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벌점 부담이나 거래 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면 단기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시나리오는 신사업 관련 구체적 진전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로봇 감속기라는 말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 수주, 설비, 고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락 시나리오는 경영권 분쟁 장기화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처음에는 재료가 되지만 오래가면 피로감이 커집니다. 특히 소송과 주총, 유상증자 철회가 반복되면 회사가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락 시나리오는 기존 본업 수익성 악화입니다. PE 필름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신사업 투자까지 필요하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로보틱스는 이름 때문에 마치 이미 로봇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실적 구조는 여전히 기존 사업 중심입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은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로봇 감속기 대장주라기보다는 로봇 감속기 전환 기대주, 경영권 분쟁 수급주, 공시 리스크가 남아있는 고변동성 종목,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아이로보틱스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로봇 감속기라는 키워드는 시장성이 큽니다. 로봇, 방산, 휴머노이드, 자동화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분야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감속기 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리스크도 큽니다. 140억 원 유상증자가 철회됐고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가 남아있으며 경영권 분쟁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본업 수익성은 낮고 신사업 매출은 아직 본격적으로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로보틱스를 볼 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대감이 실체로 바뀌는가? 감속기 사업이 말이 아니라 매출로 이어지는가? 자금 조달이 실제로 해결되는가? 경영권 분쟁이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불성실 공시 리스크가 해소되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아이로보틱스는 다시 강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테마성 반등과 급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한 줄은 이겁니다. 아이로보틱스는 로봇 감속기라는 큰 꿈을 가진 종목이지만 지금은 꿈보다 검증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거래량과 공시를 봐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는 감속기 사업의 실체와 자금 조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